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면 그렇게 방탄을 해야 돼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지금 배지를 다시 달든 자기가 당대표가 되든 지방선거 유세 다니면서 인기를 더 올리든 네. 그걸 해야 돼요. 변호사비 대납 이 문제를 네. 대통령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덮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오늘도 이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또 국정 잘할 것 같냐 했는데 49%도 안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계속 지금 50%를 못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용산 이전 문제 이게 처음부터 불거지면서 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랑 자꾸 이래저래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반대편에 윤석열 당선인을 찍지 않았던 분들이 계속 이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백 기자님 말씀하신 것이 약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용산 문제나 문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더 내려간 건 있지만 그런 것 전에도 당선 직후에도 그 기대율이라는 게 굉장히 낮았어요. 그 낮은 이유는 이제까지도 그렇게 득표율이 높지 않은 대통령도 시작할 때 그 기대율은 되게 높았거든요. 그렇죠. 최소 70%. 왜냐하면 중간에 계신 국민들은 어찌됐든 이제 잘하길 원한다. 잘할 거다. 이렇게 믿음을 줬는데 지금은 이번 선거의 특징은 선거 때의 그 진영과 그 적대감이 그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 한국 정치가 그동안 굉장히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당선인만의 책임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굉장히 대결 위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건 별로 좋지 않다. 왜 허니문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당선인이 되고 나면 기대를 모아줘야 되는데 일할 시간을 줘야죠. 그렇죠. 준비할 시간. 그 준비할 시간을 주고 일단 믿어주고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굉장히 대결 위주로 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사실 당선인의 몫인데 그 숫자 자체를 전부 다 당선인의 책임이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물론 이게 지금 좀 보기 힘든 일인데 사실은 새 정부가 뭘 한다 그러면 이전 정부가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최소한 뭐 적극적으로 뭘 해주지 않아도 방해는 안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거의 노골적인 방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예산 좀 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지금 2주일째 안 해주고 있고 네가 계획서 가져와 봐라. 그럼 그때서야 이전 예비비 줄지 말지 그것도 결정을 해줄게. 근데 문 대통령 처음에 만나갖고는 협조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달라요. 인사도 그 협의해서 하겠다 그러더니 또 계속 알박기 인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볼 때 문 대통령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그분의 우리가 속을 모르니까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는 알 바 없지만 알 수도 없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만의 뜻일까? 지금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마음대로 지금까지 그 국정을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것도 아마 그 밑에 강성 참모들의 뜻이 굉장히 저는 많았다고 보고요. 지금 강성 참모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가 꽤 있어요. 가족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하게 나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대결 구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과 그 강성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마 이렇게 좀 휘두르고 있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나가면 나중에 자신이 아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근데 이건 우리의 추측이고 그게 뭐 본인의 뜻이든 참모의 뜻이든 당의 뜻이든 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뭐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는 게 맞는 계산이냐. 저는 그거부터 되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이야 그 대결 구도를 계속 가져가고 싶지만 대부분의 또 그 중도에 계신 국민들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할 일 좀 해 이런 거거든요. 일할 시간에 왜 싸움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발목 잡으면 발목 잡다가 자기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지방 생각해요. 선거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똑같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지금 강성 지지자만 보고 하면 누가 먼저 망하나 게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자꾸 때리다 보면 정말 난투극이 벌어지는데
이게 하여튼 서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일단은 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뭔가 출구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에 대한 출구요? 이게 싸움 국면, 대치 국면으로 자꾸 가잖아요. 이게 허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줘야 되는 면도 있는데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좀 더 어떤 대승적인 뭔가 큰형 같은 그런 모습, 뭔가 어떤 방법으로 좀 이걸 돌파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신 것도 그런 유화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노력 중에 하나다. 이제 완전 대치 국면은 진짜 좀 접어야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갔을 때 손해 보는 사람 누구 손해가 더 크냐? 저는 당선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선인은 그렇죠. 앞으로 5년 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자산을 소중히 하고 키워가야 되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양산 내려가면 그만인데 욕을 먹거나 말거나. 근데 양산이 끝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개인의 문제고 나라를 위해서나 정권의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훨씬 지금 손해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선인이 어느 정도가 뭐 저쪽에서 싸움을 걸으면 할 수 없는 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 싸움 국면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벌려놓은 싸움을 지금 갑자기 물러설 수는 없는 거고 벌려놓은 싸움에 대해서 적절히 수위를 유지하면서 건설적인 아젠다로 지금 이제 돌아가야죠. 근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번 총리 지명과 내각 구성이라는 게 큰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산 이전 문제는 지금도 뭐 이 청와대 입장이 아니 제대로 된 이전 계획서 안 내면 못 해준다 이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냥 이 정부에 그냥 부탁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알았어 그건 우리가 나중에 취임해서 할게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래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그 수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건설적인 주제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큰 전제인데 청와대 이전 문제는 저도 뭐 사실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갑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당선인께서 프레젠테이션 직접 하시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간 상태에서는 저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갔을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가셨어요. 간 다음에는 그럼 거기서부터 또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지금 와서 물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뭐 본인이 누구죠? 그 밑에 윤핵관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통일동에서 계실 거고 서초동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늦게 퇴근하고 새벽에 가서 열심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 저는 뭐 그러면 되지. 야전 침대 놓고. 야전 침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그쪽에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거기서 물러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불편과 그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이제 이제 싸우지 맙시다. 그런 태도인 거잖아요. 그래야죠 뭐. 아까 윤핵관 얘기 나오셨는데 이 윤핵관들이 계속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내각 뭐 이런 데 나갈 것이냐 아니냐 지금 논란이 있는데 윤핵관들은 빠지라는 말도 있고 핵심은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글쎄요 윤핵관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식 초보인데. 근데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얘기라고 봐요. 논공행상의 측면에서 국가를 운영할 재원을 뽑는 거는 저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논공행상은 본인이 신세진 거고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거는 공적인 논리로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윤핵관 중에서도 나라를 운영할 만큼 재능이 있고 역량이 있고 태도가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를 해야 되냐. 그 문제죠. 근데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런 논공행상적이고 또는 개인적인 사람을 집착하는 그런 태도를 국민들한테 안 보여주는 게 맞다. 그 참외밭을 지날 때 신발끈을 안 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좀 배제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치적으로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지만 결국은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지고라도 저 사람의 저런 능력과 재능과 태도를 내가 굳이 쓰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저 예스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어느 게 더 크고 작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선인이 계속 써야 될 만큼 그 사람의 그 역량이 뛰어나면 정치적인 부담은 당선인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죠. 그냥 딱 한마디로 장제원 의원 청와대 비서실장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그러니까 게 좋습니까? 그분의 그 역량이 뭔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분의 역량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아드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본인이 감당할 만큼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면 쓰는 거고. 네. 근데 그 사람을 쓰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때 이거는 부당해라고 네.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후보, 전 경기지사 이분의 재등판론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지방선거 때 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아니면 아예 지방선거 때 보궐이 되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 보궐선거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계속 이재명 전 후보를 띄우는데 이재명 후보 정말 재등판할까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냐면 저는 우리 배 기자님 요 조선일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정신 차리고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신 안 차리고 망하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네.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만나본 그 우리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조금 더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궤도로 올라가야지 국민의힘도 발전해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더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지금 재등판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니 정치적인 윤리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 경선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마지막 후보로서 양 진영이 붙었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모질합니다.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동안은 국정 운영을 잘못했지만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흠이 너무 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우리나라의 진보를 대표하는 그 진영의 그 전쟁에서 본인 때문에 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플래카드 보면서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서 느낀 점은 저 부족한 점 0.7%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부분을 까먹었는데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상 찌그러져 있어야죠. 아니 보세요. 미국 네. 대통령 선거는 한 1년 동안 캠페인을 계속해서 마지막에 지면 그러면 정치에서 당연히 은퇴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원과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쓰게 한 후보가 졌어요. 그러면 찌그러져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식의 그 기본을 잘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재수 삼수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그 재수 삼수도 일정 시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동안은. 나중에 후보가 없으면. 그렇죠. 후보가 없으면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 이랬지. 선거 끝난 지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등판하겠다.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 조정하고 아주 기본이 없는 행태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 그분 물러난 지 하루 만에 나중에 측근들은 다시 나온다 그랬어요. 본인도 그랬잖아요. 정치하기 너무 젊다. 정치 그만두기 젊다고. 그렇죠. 젊은 건 본인 사정이고. 근데 지금 그렇게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1번 우리나라 정치 윤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2번은 개인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몇 가지의 그 수사가 거기서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를 계속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수사를 진행을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대신 보호를 해줄 테니까. 스크럼 짜고. 그렇죠. 그 스크럽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러면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거대 그 정통 당이 그런 논리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 망하는 길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재보궐선거 등판론까지 나오는 건 방탄용이 아니냐. 그렇죠. 결국 그 사법적인 그 수사가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하여튼 배지라는 방탄을 딱 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계산으로선 그게 맞는 계산이에요. 네. 그죠?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면 그렇게 방탄을 해야 돼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지금 배지를 다시 달든 뭐 자기가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은 네. 지방선거 유세 다니면서 인기를 더 올리든 네.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맞는 계산이냐.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당은 굉장히 한심한 당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 지방선거 때 계산은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덕성 그 정당의 도덕성 측면에서는 네.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죠. 그리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의혹, 법카 의혹, 재판거래 의혹 이 하도 많은데 이 많은 거에 대해서 수사든 감사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올 스톱 돼 있어요. 대선 이후에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 수사한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고 또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이 수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용히 몰래 몰래. 아니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저는 정치 보복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 백현동, 그 성남 FC, 그다음에 법카야 뭐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지만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이 그러니까요. 문제를 대통령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덮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저히 덮고 갈 수 없는. 사실 조금만 더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마지막 마지노선에 딱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다 걸려 있다는 것도 우리 판단이지 검찰은 이미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게 국민들한테 정의롭다라고 느껴질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국민들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물이 목까지 찰랑찰랑 와 있는데 조금 더 오면 그냥 코 높이로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면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상설 특검 얘기. 이 상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하는 특검. 이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공수처 같은 그런 특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는 또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특검을 하더라도 네. 특검의 문제는 정권 때문에 그 이상한 검사를 시킬까봐 걱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하는 네. 얘기잖아요. 그런 고민을 우리 국민들의 반 정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당연히 양쪽에서 동의할 만한 네. 평판과 네. 태도를 가진 그 특검을 양쪽에서 협의해서 임명하고 네. 그리고 하면 되죠. 저는 그 이재명 씨를 들추는 것도 그 국민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듯이 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당선인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 하라고 그러지?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적인 책임이든 뭐든 당선인이 국민들 앞에서 까놓고 얘기하시는 건데 네. 지금 나온 사실로 봤을 때 이재명 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그것만큼 네. 당선인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당선인의 부인도 네. 지난 몇 년을 깠는데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는 양쪽 다 해라. 양쪽 다 해서. 왜 국힘이 네. 저는 싫어하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갈까봐 그게 이제 국힘이 싫은 거 같아요. 그것은 본인들만이 원하는 특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특검이라는 그렇죠. 거는 네. 지금 권력 교체기에 양쪽이 서로 이 사람은 안 된다 비토해서 네. 계속 비토를 언제까지 하더라도 네. 양쪽이 다 수긍할 만한 인물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치의 복원이죠. 지금 네. 거대 야당과 그렇죠. 여당 사이에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네. 서로 싫어할 만한 사람 다 빼고 그러면 그게 원칙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싸우느라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 재판이 있었어요. 울산 사건, 탈원전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가족 관련 논란도 있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수사 또 진행을 하면 이거야말로 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전 정권의 비위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배 기자님도 저희 유튜브 와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 배 기자님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 게
이미 재판 사법 절차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뭐 재판 과정에서 보완적인 수사가 필요하면 모르되 네. 이때까지 사법적인 절차 재판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시작.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그 진행하고 있던 걸 마저 성실하게 진행하는 정도로 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실 것 같아요. 네.